안녕하세요. 금융부터 경제, 재테크 등 관련된 내용들을 정말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장기현의 차트 넘버 5 장기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페셜 게스트를 오셨는데요. 아마 이분은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유튜버 빠숑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 대표이신 김학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은 아파트의 전성시대다.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다.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장이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좀 봤습니다. 숨만 쉬고 월급 모으면 내 집 마련하는데 36년이 걸린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30평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2004년도 가격 대비 올해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한 4배 정도 올랐는데 노동자 평균 임금과 한번 비교해 보면은 2004년 월급 대비해서는 올해 2배밖에 안 올랐대요. 2004년에는 18년 동안 돈을 다 모으면은 집을 살 수 있었는데 2022년 현재는 36년을 모아야지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그렇게 분석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네. 진짜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그래서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주제, 내 집 장만을 꿈꾸는 2030이 꼭 알아야 될 탑 5입니다. 누구에게나 내 첫 집을 마련한다는 건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 집 장만을 꿈꾸는 2030이 꼭 알아야 될 탑 5. 5위부터 함께 해볼까요? 역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머니죠.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라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자금 조달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걸 뜻할까요?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집을 살 때 어떤 식으로 돈이 왔는지를 증명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이 집을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정리한 거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금 조달 계획을 잘 세우는 팁도 있을까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버는 거는 명확히 알아요. 네. 명세서가 찍히니까. 근데 내가 얼마 쓰는지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안 봐요. 맞습니다. 얼마를 쓰고 있고 얼마를 저축하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다 대출을 받는데 대출 상환 계획이라는 것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한 달 동안 내가 얼마큼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챙겨야 될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집 장만을 꿈꾸는 2030이 꼭 알아야 될 탑 5. 4위 같이 보실까요? 4위는 나만의 우선순위를 정하라입니다. 일단 말 그대로 집을 선택할 때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기준 내에서도 어디다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그것도 한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집을 사신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좀 체크를 하실 건가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 위치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애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 환경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교통, 교육, 상권, 환경을 다 따져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그런 것들은 아마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직장 그 위치에 따라서 거주지를 옮긴 케이스거든요. 좋습니다. 내 집 장만을 꿈꾸는 2030이 꼭 알아야 될 탑 5. 3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관심 지역을 넓혀라입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들 보면은 대부분 강남만 나와요.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오는 지역만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출퇴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현재 경기도나 인천에서도 선택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자리가 많으면서 교통망이 좋으면서 새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는 입지들을 먼저 추천드리고 싶어요. 과천이 일단 가장 좋은 입지입니다. 근데 과천은 제가 이미 10년 동안 추천했더니 서울만큼 올랐어요. 제 잘못은 아니고요. 입지가 좋아졌습니다. 한 10년 정도 본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저렴하면서 입지가 확실히 좋아지는 게 확정이 돼 있는데 두 군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딜까요? 여기서부터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요겁니다, 요거. 어떤 지역이냐면요. 경기도 남부예요. 화성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알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조업들이 다 있어요. 굉장히 일자리가 많아서 지금도 수요가 풍부한데 현재 SRT가 연결돼서 서울까지 출퇴근도 가능해요. 근데 좀 비싸. 만약에 GTX-A가 개통이 되면은 화성 동탄에서 수석, 강남 수석까지 15분이 걸려요. 삼성동까지는 20분이 걸리고요. 화성만큼이나 또 좋은 적이 어디냐면은 평택이에요. 삼성전자가
31조 정도를 좀 투자해서 굉장히 큰 반도체 벨트를 만들고 있어요. 공장이 6개 들어갈 예정인데 지금 하나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럼 5개가 더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네요. 평택은 화성보다 더 싸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입지 가치가 높아질 지역 중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진짜 말씀해주신 지역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집 장만을 꿈꾸는 2030이 꼭 알아야 될 탑5 2위 같이 보시죠. 2위는 확신할 수 없는 집은 사지 말아라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말입니다. 집을 한 번도 사보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저거에 대한 경험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수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분들이 심리적으로 몰리다 보면은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폭등을 한 상태의 꼭지에서 보통 사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은, 미래 가치가 파악되지 않은 집들은 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정도 준비가 안 됐으면은 당장 안 사도 돼요. 2030이 집 꼭 있을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괜찮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때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집을 사야 될 것 같은 심적인 압박이 생기다 보면은 그냥 아무거나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항상 사기꾼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대출 다 나와. 그리고 이제 전세가랑 매매가랑 거기 붙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이면 네 집 마련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요. 예, 그런 것들은 안 사시는 게 맞아요. 그런 집 산 친구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거든요. 아유, 어떡하나. 아무튼 네. 모르는 건 사지 마세요. 네.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확신을 좀 갖고 있어야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집을. 요즘 진짜 난리도 아닙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라는 전문가들도 있고 2, 3년 좀 지켜봐야 된다. 하락장애니까 지금 집을 사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과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20년 동안 이 의견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아마 그 말씀을 드리는 순간 네. 요 댓글창에 네. 아마 찬반 토론이 엄청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 다음에 바로 가서 집을 사시기 바랍니다. 대망의 1위가 지금 집을 사라입니다. 몇십 년 동안 고수하신 게 집을 사라라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23년 동안 연구원 생활했어요. 지금도 연구원 생활이고요. 부동산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아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집 마련 비율을 지금보다 10% 더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흔들리시는 분들이 무주택자분들이세요. 그래서 일단 집을 사는 것 자체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당장 올해 집값이 빠진다, 올라간다를 분석하기보다는 보통 내 집을 하게 되면은 10년 정도 거주하거든요. 그런 집들 그때 팔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는 지금 집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뭐 안 팔려요 하시는 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무주택들이 봤을 때는 배부른 변명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배부른 변명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집값이 빠지면 이사를 못 가지 않나요? 아니요. 내가 가려고 하는 집값도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더 낮은 금액으로 이사를 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채널을 보는 또 BNK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 가운데는 부산이나 경남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 지역에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좀 해주실 만한 조언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도시는 부산입니다. 네, BNK 만세. 딴 데 가서 제가 사랑하는 도시는 뭐 인천입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경기, 인천의 도시였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발전을 했는데 최근에 부산도, 울산도, 경남도 같이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들인데 여기서 또 묻지마 주시하시면 안 돼요. 팁을 알려드릴게요. 부울경 중에서 지금 제일 좋은 거 하시는 거예요. 좋은 게 더 많이 오거든요. 네, 부울경에서도 일자리가 가장 많아질 것이면서 교통망이 모이는 계획들이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부울경의 미래도 밝다라고 좀 제안드리고 싶네요. 부산, 울산, 경남 중에서 좀 일자리가 많이 모이는 밀집 지역을 교통망도 생기고 먼저 광역교통망. 살펴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정말 다양하고 실속 있는 이야기들을 들은 시간이었는데요. 자, 그럼 작년의 차트 넘버 5, 오늘의 주제였던 내 집 장만을 꿈꾸는 2030이 꼭 알아야 될 탑5 최종 차트 같이 보시죠. 1위, 지금 집을 사라.
오늘 이 시간 내 질적만을 꿈꾸고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좋은 주제를 만들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준비했던 것들은 다 말씀드리고 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고요. 훌륭한 콘텐츠 제작에 네. 참여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BNK 진짜 만세고요. 앞으로 자주 불러주시면 더 풍부한 소재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울러서 스마트 튜브 TV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스마트 튜브 TV도 꼭 챙겨봐 주세요. 지금까지 작년의 차트 넘버 5 장예원 그리고 김학년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